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상승 에너지가 힘이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반등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가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치 자체가 단기적인 이평과 장기적인 이평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될 수 있는 손해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한 번 더 시장을 지켜봐 주시는 흐름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M 반응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지금 같은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ETF를 사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고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저점부 혹은 주요한 이평선 라인 주변에서 사시는 게 훨씬 더 물량을 모으면서 평단을 낮추기에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격대와 이평 라인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굳이 매수나 적립식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관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반도체 섹터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모멘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결국 박스권 안에서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에요. 그럼 전체적인 지수 자체는 강하게 올라갔던 상황에서 서서히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받지 못했던 박스권 안에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주요한 500일 이평선 라인에서 발목이 잡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서는 흐름이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2, 3일 동안 시장이 좀 강하게 빠졌고, 즉 이때 매수 말씀을 드리고 무너져 내렸던 상황, 그 이후에는 전체적인 시장이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라는 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상방을 다시 노리던 타이밍에 주요한 추세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빠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장중에 무너져 내린 흐름이기 때문에 손절컷을 잡아놨다라고 한다면 큰 손해 없이 마무리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3%이기 때문에 곱하기 3배, 3배 레버리지로 들어간다면 10% 정도의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손절이 쉽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들어간 게 3배 레버리지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리스크를 크게 감당하려고 들어간 부분이라면 손절의 리스크도 당연히 커지는 거예요. 손절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이때는 2, 3% 수준에서 손절이 나갈 수 있던 것인데 내가 3배를 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를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선택을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오늘 추가적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요한 이평선 라인을 이탈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정폭이 이전보다는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조금 위험한 시기이고 내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혹은 주요한 50에서 200일선 라인이 붕괴되는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던지 출구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이전에 강조를 드렸듯이 러셀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시세를 받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주를 하나 말씀을 되게 오랜만에 드렸는데 하루 만에 20%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미 다 올랐는데 뭐하러 이야기를 하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추세에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제 만약에 20%를 내가 수익을 봤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1년치 수익률을 하루 만에 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고 빠지더라도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가는 와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러한 위치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500달러 가까운 위치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나서 그때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이 다시 빠지게 되면 완전히 묶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뒤늦게 매수가 들어가기보다는 강한 추세, 결과적으로 갭상승이 딱 한 번 나왔고 이게 시작갭이었죠. 그쵸? 시작갭이 나오고 난 뒤에는 따지고 보면 이틀 정도밖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틀에서 한 3, 4% 정도 물량 소화를 한 부분이고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고 양봉을 이틀이나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제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 구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 이 부분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20%가 올라버린 상황에서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위험도가 너무나도 높아지게 되겠죠. 대신
지금 핵심은 어떤 거예요? 자, 가상화폐 쪽으로 돈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지 않은 관련주들도 존재를 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선점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을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률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최근에 SOXX 같은 경우가 조금 빠진다고 해서 많이 일일비 하시면서 까불까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돈을 벌 사람들은 벌고 있다는 거예요. AI라던가 그리고 가상화폐 섹터 쪽에서도 이미 뭐 50%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트럼프 대선이 발생하고 난 뒤에 상승들이 나오는 섹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를 뭐 자랑하고 까불까불 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정신 집중하고 자금이 어디로 몰리는지 잘 찾아보시는 게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어제 인텔 같은 경우는 5% 가까이 빠졌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정배열이 아닌 종목들은 좀 저항을 맞고 빠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 이러한 이유로 어제 5% 정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한 이평 라인을 다 올라선 상황이에요. 그러면 위쪽에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부터는 저항 라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금이 들어오는 만큼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가 될 것이고, 다만 우리가 불안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자, 급등주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럼 급등주 흐름이 됐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변동성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투자의 난이도 자체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잘 하지 못한다는 거는 뭐 실력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손절이라던가 수익 실현에 있어서 본인만의 원칙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때 언제 내가 팔아야 되고, 만약에 갑자기 급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급등주가 됐다는 얘기는 급하락주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손절과 실현에 대해서 원칙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은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테슬라라던가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은 급등하는 흐름이 돼버렸기 때문에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식으로 내가 대응할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세워야 되냐면 바로 원칙을 세워야 될 시기입니다. 자, 내가 언제 수익 실현을 할 것이고 언제 손절을 할 것인지 단순하더라도 자기만의 이 원칙들을 세워주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위험해 보이는 구간이긴 하지만 내가 100만원이 있다라고 하면 한 20만원 가지고 들어가서 이 원칙을 실현하는 연습부터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경험 자체가 앞으로 내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너무 겁에 질려서 샀다 팔았다, 이 종목 들어갔다 저 종목 들어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하시면서 덜 오른 종목을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장 강한 시세에 들어가시더라도 자, 비중을 낮춰서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는 훈련을 지금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체적인 지수로 보았을 때는 사실 굳이 매수가 들어갈 만큼 안전해 보이는 종목은 없어요. 뭐 일간으로 보았을 때야 진행하는 초입처럼 보이지만, 자, MACD나 슬로우 스캐스틱도 상방을 보고 있긴 한 상황이에요. 근데 들어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기대되는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월봉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많이 진행이 된 흐름이기 때문에, 자, 연말까지야 뭐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 지수 자체는 기대 수익률 값이 높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집중을 해서 올라가는 섹터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팁을 드리고 있고, 거기서 얻어가실 분들은 돈을 벌고 있을 텐데 전체 지수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긋남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기회를 잡으실 분들은 새로운 기회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강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내는 방산과 원전이 올라갈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원전주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AI가 큰 힘을 받을 수가 있고, 대선을 앞두고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월봉상으로 지지라인을 만들고 있고,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안에 힌트가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드렸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회를 얻으실 분들은 전체적인 영상에서 주요한 내용을 끄집어내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제목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무엇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위험도가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대선 이후 움직이고 있는 섹터의 강한 순환매를
잘 노려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 같은 경우 회원 영상이 노출되는 일이 있었고 거의 뭐 800명 가까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돈을 내고 보는 것을 공짜로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 뭐 적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만 해도 합산으로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셨던 분이라면 차라리 조용히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기존의 서비스를 보시는 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꼭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